아침에 시장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 6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우성입니다. 5월은 푸르구나 노래를 불렀던 게 엊그제인 것 같은데 푸르르긴 푸르렀어요. 전부 다 사실 이제 풀어놨다는 거는 우리 마음이 먹는 거고요. 그랬던 건가요? 먹는 거고 참 전반적으로 매분 정말 시뻘건 하루였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게 모든 게 해석하기 나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거를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거. 진짜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네. 아침에 일어나서 한 30분 동안 정신이 없었습니다. 진짜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유를 찾느라고. 어떤 이유라고 때문에 생각하십니까? 방금 전에 저희가 네. 그 5월은 푸르구나라는 얘기를 했었죠. 네. 했는데 저는 이제 시장에 미국 시장이 푸르름을 얘기했는데 마음에 멍이 예, 마음에 들었다라고 멍이 해석을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참 우리가 그 한 가지 팩트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고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데 시장에서 헤드라인 오늘 많이 나온 걸 보니까 잘못 짚었다. 그 길이 아니다. 이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이 그렇습니다. 길이라는 건 지금 상황이 우리가 상황이. 이제 사실적인 관계로 봤을 때는 안 좋은 녹록지 부분들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더 큰 폭의 금리세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거니까요. 좀 이따 보시면서 한번 시장을 정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또 주말 사이에 그리고 방금 전 마감했었던 뉴욕 시장 분위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네. 네, 이남우 아침, 교수님과 아침, 함께하죠. 예. 제가 요 영상을 못 봤었어요. 이남우의 어떤, 좋은 예. 주식 연구소에 우리 이남우 교수님의 포트폴리오가 공개가 됐었다고 해요.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 플러스 네. 오늘 시장 그리고 실적 여러 가지 저희가 확인해 볼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귀를 쫑긋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네. 하게 되네요. 주제부터 확인해 무겁습니다. 보도록 하죠. 주제입니다. 더 큰 폭의 금리 인상 우려에 3대 지수가 급락 마감했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패닉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다음에 S&P 500 중에서 19개만이 올라오는 정말 아주 안 좋은 시장 흐름을 보였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대 지수를 바로 짚어볼 건데요. S&P 500 3.56% 마이너스고요. 다우가 3.16% 마이너스, 나스닥은요 4.95% 마이너스로 거의 5를 간신히 면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냥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반등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지수가 나스닥이 저렇게 5% 가까이 급락했던 게 팬데믹 이때 말고는 없었죠. 이후로 없었죠. 없었습니다. 예, 그 정도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어제는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어떤 것들이 빠뜨렸는지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네. 업종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이 빠진 게 5.82%. 일단 임의소비자 업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는 아마존과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IT 업종이 많이 빠졌는데요. 4.93%가 빠졌습니다. 여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있다는 것도 보여드리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 세 번째 빠졌는데 역시 메타하고 알파벳이 빠졌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해서 많이 빠진 거 일조한 것들이 빅테크가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지수 하락을 당연히 야기시켰고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우리가 FOMC가 끝나고 난 다음에 6월에 75bp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저는 역시 연준이 또 파월이 시장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구나. 75bp 우려가 나오는 걸 알고 50bp 정도.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건데 월가에서는 그 시각이 아니다. 라고 네. 좀 번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QT는 다 아시는 내용처럼 6월에? 475에서 950까지 가는 건 다 이해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6월 달에 0.75% 인상이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그럼 아예 배제한 거냐 아니면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냐 하는 건데 지금은요 할 수 있다고 언급한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또 어저께 기사에는 선을 그었다.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라는 게 선을 그었다거나 안 한다 이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기사에는 다 그렇게 또 나더라고요. 나왔죠. 그래서 선을 그었다고. 저희가 시장이 반등을 가지고 그 반등에 맞춰갖고 기사를 쓴 게 아닌가라는 게 월가의 좀 시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물가 많이 올라오면 금리를 안 올릴까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궁금증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죠. 네. 6월달 0.75% 인상은 정말 안 한다는 것인가? 이번 멘트에서 정말 안 한다고 했던 것인가? 성을 그은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0.75% 인상 없이 지금의 고물가 잡힐 수 있을 것인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돈 앵커? 못 잡을 수 있다는 거죠. 해서 지금 이제 막상 나오고 난 그 멘트는 어제 하루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길게 본다고 그러면 0.75% 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 이 그림이 2021년 7월 28일 기장의 당시의 모습인데요. 딱 보시는 것처럼 패드는 움직일 것이다. 어떨 때 움직이냐면 인플레 너무 높아지면 움직인다는 행동한다는 거죠. 그 행동의 의미가 75라는 숫자를 네, 그렇죠. 지금에 그럴 와서 이 수도 말을 있다. 회자하는 거죠. 회자하면서 야 진짜 만약에 물가가 정말 올라간다 그러면 움직인다. 뭘 움직이냐? 결국에 금리 인상밖에 없다. 근데 0.1, 0.75나 그러면 그거는 역시 물가에 따라 달린 건데 지금 물가 내려온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0.75에 많은 예상하는 게 아닌 게 아닌가 싶어서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댓글에 숲을 보세요. 이렇게 네. 0.5든 0.75든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그렇죠. 하고 저희도 이제 계속 얘기했잖아요. 차라리 그냥 0.75로 기정사실화하고 시장에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런 한번 얘기를 빠지고 나서 올라가면 좋을까? 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시장이 요 저희가 쉬었던 이틀 사이에 한 축에는 좀 어떻게 보면 설레발이 심했던 거죠. 아, 설레발. 네. 설레발 전문 방송 용어가 맞는지. 네, 설레발.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조금 그 멘트에 너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 자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전적으로 연준의 행동은요. 물가에 달렸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부분이 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글쎄요 금리를 좀 낮추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작년 여름에 기자회견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 구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나오고 있는 FOMC 6월달의 금리 확률은요 0.75가 87%가 나오고 있고요. 조금 떨어졌어요. 조금 떨어졌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더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적어도 오늘에는요 한 90%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7월 역시 0.5로 예상하고 있는데 7월도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0.5인데 0.75까지 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네.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로가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잠시 후 금리 인상 요 코멘트에 관련해서는 또 우리 이남 교수님의 생각을 말씀도 들어봐야죠. 예, 좀 네. 나눠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방금 전에 저희가 그 나스닥 지수의 하락의 폭,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보니까 역사적으로도 이랬던 적이 뭐 몇 번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억울한데요. 지금이 그 정도 빠질 만한 실적이 그렇게 악화돼 있나? 전망이 안 좋은가? 전 솔직히 억울해요. 너무 빠진 전날 게.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였네요. 네. 그런 3% 이상 올랐죠. 해서 보시게 되면 2020년 팬데믹 이후에 5번째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2020년 3월 16일 날 12.32%, 그다음 3월 12일 날 9.43%, 그다음 3월 9일 날 7.29%, 2020년 6월 11일 날 5.27% 이어서 5번째 급락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 저는 되게 억울합니다. 억울하고 어디 가서 막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억울하다.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있기 뺄 수 있는 겁니까? 장을요? 뭐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아니 뭐 없고 우리 여동 앵커에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쉬어서 그런 거 아닐까. 차라리 그냥 안 쉬고 쭉 시장이 이어졌다면 네. 그렇죠. 충격을 뭐 다 네. 흡수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근데 좀 들고. 한국의 국장하시는 분인데 마음 아픈 것은 어제 또 좋은 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을 네. 반영하지 못한 채 네. 지금 요거를 네. 그대로 하락을 반영을 할 텐데 그래서 네. 더 걱정이 아침에 눈 뜨시면 됩니다.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네. 제가 제대로 된 기사를 보기 전까지 뉴욕이 전날 쉬었을 때 3% 이상 오르고 나서 또 세게는 못 오를 테니까 1% 미만으로 올라가면서 상승 이어갔겠지 했는데 맨 첫 번째로 본 기사가 빅스 지수 관련된 기사였어요. 이거 왜 오르지? 그러고 나서 지수를 보니까 이렇게 많이 하락했고 네. 이유를 찾아보니 뭐 해석이 잘못됐다 해석에 뭐 대한 이런 부분이었다는 얘기를 거.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매번 제가 준비하면서 이거 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이거 보여줄 필요가 뭐가 있을까? 다 빨갛죠. 다 빨간 모습인데 근데 제가 이제 선을 그어봤더니 왼쪽 상단이 일단은 우리가 알고 성장주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하단 쪽이 가치주인데 딱 다른 게 뭐냐면요. 평균 4내지 8%가 빠진 것들이 성장주였다.
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 3% 빠진 것들이 같이 쥐었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 약간 올라온 기업들은요 정말 운이 좋은 기업들이고 대부분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보인 녹색들은요 마침 실적 잘 발표하는 바람에 올라갔던 기업들로 확인됐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거의 이제 막바지로 다가서고 있는 가운데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 상황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늘 기업들의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 기업들이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기업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꽤 많잖아요. 있었는데 그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 큰 폭이 이 정도까지 장이 빠질 만큼의 폭이 저는 그런 대목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우리가 많이 투자 심리가 얼어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이 좀 피폐해진 게 아닌가라고 보여드리면서 이 그림이 바로 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이니까 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월가의 그림입니다. 카툰인데요. 자 숨어 있는 아이가 보이는데 아이입니까 어린입니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분이 롱을 쳤나 숏을 쳤나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식을 매수해서 매도할 분과 그다음에 공매도 치신 분들이 다 떨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바로. 그냥 누구나 다 떨고 있는 그렇죠. 시장이다. 즉 공매도 치신 분들이 마음이 좋냐? 그거 아니죠. 급등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매수하신 분들은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서 지금의 모습은 정말 좋아하는 분이 누가 있을까 싶을 정도까지 장이 앉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요런 거? 네, 저는 뭐 사실 뭐 길게 보면 한 10년, 20년 보면은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사실 뭐 이게 한두 달 안에 해결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경기라는 절대 아니죠. 패턴은 네. 뭐 길게는 정말 뭐 1년 넘게 2년 넘게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길게 봐서 사실 크게 제 마음에는 하락하네. 조금 더 사야겠다라지만 지금 짧게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떡하지 내기죠? 그렇죠. 레버리지 쓰신 분들은 더 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이 교수님 같은 분들은 이 속담을 아실 것 같은데 네. 넘어진 놈 꼭지 누른다는 속담이 있어요. 국내 한국에. 넘어진 놈 넘어진 놈 꼭지 누른다. 모른다. 넘어졌는데 막 일어나려고 했는데 더 한번 꼭지 눌러갖고 아예 그 못 일어나게. 예, 아예 기대감을 없애버리는 그런 모습 보인 게 오늘 시장이었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정말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뭐랄까 반등 없이 빠지는 이 시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휴, 10년, 20년 살아 있을까? 10년, 20년 왜 살아 그런 있어야죠. 얘기를 하느냐? 뭐 아유. 이런 말씀을 네. 하시는데 뭐 저는 제 투자 관점이 그렇다라는 거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이 참 지금 얼마나 많이 힘드실지가 댓글에도 많이 느껴지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분과 함께 또 네.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요. 잠시 후에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국제 가스 컨퍼런스 2022 세계 가스총회가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90개국 350여 개의 기업이 함께하는 2022 세계 가스총회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나누고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시대를 만들어갑니다.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아우르는 2022 세계 가스총회는 대한민국 대표 수소 플랫폼 기업 한국가스공사가 함께합니다. 평균세가 이제 끝났어요. 그것도 땅, 돈, 힘입니다. 그동안 거의 경제를 중심으로 세상 분석을 해왔다. 경제라는 이론과 그물망을 가지고 설명하던 3, 40년은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한데 정치 경제, 지정학, 그와 함께 정치 철학. 블랙스완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회색 코뿔소가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인데 방심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걸리면 인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내가 저기서 돈이 흐른다고 지금 몇 년째 얘기합니까 지금? 예? 20년 뒤면 저도 환갑이죠. 아 그러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니, 나이로는 정확한 뭐, 환갑은 예. 아니지만 환갑 예, 즈음에 즈음에 예. 거의 다가온 거죠. 뭐. 저도 사실 뭐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다 불편하죠. 근데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안심시키기 위한 발언들을 하면은 이 말하면 저렇게 해석하시고 저 말하면 이렇게 해석하시고 다들 지금 마음이 동상이몽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저희의 마음도 그렇고 네. 통하는 날이 와야 될 텐데 그날은 시장이 계속 반등하고 좋은 날에는 그러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오늘 같은 날은요 서로 네. 좀 위로하는 날이 되면 어떨까.
비방하는 것보다는 다 같은 피해자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 보이면 않아 보이지만 좀 노력하면 어떨까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예. 자, 이분과 함께라면 저는 사실 마음이 좀 예, 놓이죠. 편하긴 한데요. 예.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그렇죠?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그 영상 못 봐서요. 제가 띄엄띄엄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영상을 봐가지고 어떻게 그 영상마다 놓쳤는지 교수님의 포트폴리오가 공개가 됐었다고요. 그 댓글 달기를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3만 돌파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전- 앞에까지만 보고 네, 가는 저는 이제 거가지고. 뭐 그런 거 있는지 잘 몰랐는데 이제 네. 그 BTMI인가 그것도 이제 MBTI, 하라고 MBTI. MBTI 그 우리 제작진이 얘기하고 MBTI가 똑같더라고요. 그저 네. 댓글 달기 하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일부 공개했는데 네.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얘기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종목을 전 들고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빅테크, 테슬라 이런 거 들고 있고 그다음에 또 안정적으로 뭐 월마트나 이런 것도 들고 있고 뭐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자 해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한 종목을 놨는데 그것도 들고 있고 트위터 트위터. 예. 네, 궁금하신 몇 주 안 되지만 네. 네, 우리 궁금하신 분들은 이남의 좋은 주식 연구소 제가 최근 영상 그 Q&A 영상을 초반에 그 MBTI까지 보고 뒤에까지 다 봐야겠어요. 오늘 가자마자 뒤에까지 다 봐야겠고 더 중요한 건 뭐 우리 교수님의 MBTI보다 시장의 해석. 예, 오늘 교수님은 어떻게 좀 시장 반등과 이렇게 급락을 보고 어떤 생각을 좀 하셨는지. 그러니까 제가 일단 그 재미있는 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제가 막 이것저것 보다가 잠깐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너무 보면서 저랑 저희 집사람과 같이 웃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식당에서 점잖은 기업 뭐 사장쯤 되는 분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주문을 하려고 메뉴를 보고 있는데 웨이트레스가 그 새 메뉴를 주면서 이게 손님이 지금 고르시는 사이에 우리 또 메뉴 값이 또 올라서 새 메뉴를 보시라고 이제 황당한 표정을 짓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각하다 이제 그런 걸 비꼬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주가가 막 급반등을 했을 때 약간 그 왜 오르는지 별로 오를 이유는 없는데 그래서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 길을 그때 좀 잘못 들어서 어제 그러니까 목요일 날 주가는 이제 유턴을 해서 오히려 이제 주가가 좀 그 가는 방향을 찾아가는 모습. 그래서 이제 제가 4월 초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주가 하락은 너무 안타깝고 저도 많은 저희 청취자 구독자분들 이제 손해 보고 계시니까 안타깝고 그런데 우리가 지난 3년 그러니까 2019년, 20, 21년 미국 주가가 103% 올랐어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은 배당 포함하면 한 연 10% 정도 그렇죠, 주가 10%죠. 상승이 네. 정상적인데 물론 항상 10% 오르는 게 아니라 20% 오르는 해도 있고 또 빠지는 해도 있지만 평균 내면 지난 30년, 50년, 100년 거의 한 10%에 수렴하는데 2019년부터 그 후로부터 3년 동안 103%는 매년 26% 평균 올랐다는 건데 그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올랐죠. 가장 큰 이유는 금리가 거의 제로로 가면서 퍼가 주가 수익 배수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이건 이제 제가 여러 번 했던 건데 23배 4배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제 올해 연초가 21배.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변화는 금리가 제로에서 그러니까 뭐 한 1% 수준에서 지금 이제 3%로 왔잖아요. 10년 국채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뭐 3.5, 4%까지 갈 것은 더 그렇죠. 확실한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적정 퍼는 얼마냐? 가령 뭐 국내 아파트로 치면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가 1억 그러니까 평당 5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이 됐는데 이게 적정한자. 이게 적정하지 않으면 다시 내려올 수도 있죠. 그게 9천만 원이 될 수도 1억이 될 수 있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퍼를 그런 개념이거든요. 기업 이익 대비 내가 몇 배를 주고 사느냐. 근데 20배가 넘는 것은 지금 금리 상황에서는 그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퍼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업이익이 1분기는 괜찮아요. 근데 가이던스를 자세히 보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기업들이 그 시그널 보내는 게. 그래서 올해 기업이익이 그 정체가 됐고 그러니까 증가가 없고
펄을 18배, 결국은 15배까지 형 간다고 생각해요. 올해는 아니지만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정도가 노멀한 수준이니까 지금 정상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시장이. 그래서 18배를 곱하면 S&P 지수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800이니까 조금 더 하락할 여지는 있어서 우리가 벨트를 꽉 잡고 잘 견뎌야 된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기 침체는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빅테크들이 이미 그 고용을 엄청 많이 하던 걸 최근에 줄이기 시작하고 비용 절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연준이 모든 걸 다 잡아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가령 좀 더 과도한 거품이 고용 시장이나 이런 쪽에 있었던 것을 좀 걷어주면 노동 시장도 조금 그 빡빡했던 것들이 풀리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그런 잡힐 수 있는,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뭐 올해 연말이나 내년이 언제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오히려 기업 측에서 나오는 시그널은 이익 측면에서는 좋지 않지만 경기가 과열로 가서 결국 그 침체로 가는 그런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것을 오히려 막아주는 자율적인 그런 그 모습이 마이크로한 기업 수준에서 보여서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 교수님의 포트폴리오 그 영상 속에 종목을 지금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보니까 빅테크 종목을 교수님도 많이 들고 계셔요. 예, 그냥 뭐 저는 보통 제가 얘기하는 거 보통 들고 있고 뭐 그게 어떻게 보면 맞죠. 근데 네. 뭐 버크셔 해더웨이도 있고 여기 뭐 월마트, FB 같이 보수적인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잘못해서 많이 빠진 종목들도 있고 국내는 이제 한 종목 들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이사 하는 데서 스톡 네. 옵션 받은 거. 그래서 국내 익스포저는 아주 적다. 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투자랑 일치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뭐 단말기 어떤 때는 한 달 동안 안 봐요. 그래서 가끔가다 무슨 종목을 들고 있는지 긴가민가 하는데 너무 이렇게 시세 많이 보는 게 그렇게 건전하진 않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리스크 관리의 4대 원칙 예, 그래서 네 뭐 가지를. 그때 이제 댓글 달기에 질문하신 분들이 또 많아서 제가 어떻게 하냐 리스크 관리를 이제 기본적으로 매매 없이 그냥 장기 투자하고 왜냐하면 하루하루 저희가 대응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펀더멘털 좋은 기업을 좀 고르면 주가 빠져도 좀 덜 빠지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해외 국내 그러니까 이제 항상 국내 해외를 같이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 해외도 성장하는 기업하고 좀 안정적인 기업을 같이 갖고 있으면 좀 편하죠. 그다음에 이제 나이에 따라서 그 20대인데 내가 그 배당주 같은 거 투자하면 어떠냐. 그래서 아니 뭐 20대라고 배당주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현금 흐름이 좋은 P&G, 존슨앤존슨, 뭐 월마트 같은 데인데 당연히 일부 포트폴리오는 그런 거를 들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배당도 한 2, 3%씩 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골고루 두루두루 투자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저는 뭐 ETF는 안 하는데 뭐 ETF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방금 이제 어제 주말 사이에 이 유튜브 채널에 강성부 대표님의 인터뷰 영상이 올라갔고요. 앞으로 기대할 만한 콘텐츠들이 더 있던데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강성부 대표 되게 재미있는데 네. 우리 대한항공도 얘기했지만 이제 쌍용차 입찰에 들어갈래다가 안 들어갔던 얘기도 하고 근데 이 부분이 전기차 덕후예요. 그래서 2010년부터 테슬라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지식도 많고 근데 강성부 대표나 이제 다음 주에 올라올 이창환 대표 우리 SM하고 세게 붙었던 두 분 다 투자의 어떤 이런 세계로 들어가겠다고 마음을 굳힌 게 대학교 때 투자 동아리 이런 것들이 요즘 20대 사이에 상당히 활발한 것 같습니다. 되게. 자, 이제 기대할 만한 콘텐츠도 하나 더 있죠. 이분 만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내일 올라갈 것 같은데 이제 짐 로저스가 이분이 2018년 19년부터 되게 베어리시 했어요. 되게 증시가 조정을 받을 거라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한 100% 올랐으니까 좀 최근에는 맞진 않았지만 최근 제가 이제 질문을 해서 다시 여쭤보니까 아주 시장이 조정이 온다면 큰 조정이 올 것 같아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는 것 중심으로 우리가 실상생활에서 겪는 거 위주로 투자하자. 이분이 딸이 둘인데 딸 바보예요. 그래서 한국의 K-팝 그 프리-IPO에도 투자를 하셨는데 본인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감각이 떨어지니까 딸 둘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자,
심 로저스의 인터뷰는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계속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4만 명 가까이가 되고 네, 있습니다. 자, 저희가 실적 발표 시즌에 계속해서 기업들의 실적의 성적표를 교수님이 매기고 계세요.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업데이트된 내용이 그래서 있습니까? 그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에어비앤비랑 이제 스타벅스도 포함했지만 이제 네.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빅테크 뭐 실적은 다 그동안 우리 장 부사장님이나 출연자들이 많이 얘기해서 저는 그 얘기는 별로 할 필요 없고 크게 보면 작년 4분기에는 한 A- 정도 학점이었는데 금년 1분기는 한 B+. 그래서 뭐 1분기 실적 자체는 웬만했지만 애플의 경우 같이 가이던스가 우리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좀 불안하다. 그리고 이제 워낙 달러가 강세니까 보통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은 그 해외 비중이 높잖아요. 그래서 환차손을 많이 입어서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한 3% 정도 매출이, 그러니까 원래 그 달러가 변화가 없으면 13% 이익 증가하고 그렇죠. 매출 증가할 그렇죠. 게 환차손 때문에 한 10% 증가로 둔화되는 역풍을 맞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우리가 이제 매크로만 보면 놓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게 개별 기업단에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한 2주쯤 됐던 것 같은데 이제 로빈훗, 이게 뭐 워런 버핏이 주총에서도 먼거 할아버지랑 로빈훗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엄청 비난을 하셨는데 그렇죠. 로빈훗이 뭐 비즈니스가 요즘 잘 안 돼요. 그래서 적자가 1분기에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 정규직의 9%를 해고하겠다. 근데 이 회사가 실리콘밸리에서는 여전히 좋은 그 디벨로퍼를 많이 뽑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실력이 되게 있고. 근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취약하고 증시가 꺾여서 사람을 거의 10% 가까이 해고한다는, 실리콘밸리에는 이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 이 뉴스를 제가 주목을 했는데 더 흥미로웠던 것은 뭐 어제 메타 주가가 한 7% 빠지긴 했지만 지난주 수요일 날 메타, 그러니까 옛날에 페이스북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뭐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20%, 그러니까 어제 주가 7% 빠진 것까지 감안해도 한 20%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 이후로 같은 실적 발표되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은 주가가 횡보, 그다음에 애플하고 아마존은 주가가 오히려 빠졌는데 이 회사만 20% 반등을 한 게 되게 특징이고, 이게 일부 전문가들이 최근에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근데 이제 그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회사가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갑자기 오르진 않았을 텐데 그 실적 발표하면서 가이던스를 줄 때 CFO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2년에 총 비용이 원래 잡은 것은 900달러에서 950억 달러를 잡았는데 연초에 최근 여러 가지 상황이 만만치 않으므로 그것을 30억 달러 하향 조정을 한다. 그러니까 한 3조 5천억에서 4조 원 정도 연 비용을 축소 집행을 하겠다. 투자 계획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공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요 점이 되게 주목을 받았고, 그러면 메타 같은 데는 기존 비즈니스 영업이익률이 한 40%가 넘는데 여전히 왜 이렇게 그 비용 축소를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점을 그 월가에서 투자가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비용을 좀 줄이는 거. 왜냐하면 실리콘밸리의 회사들이 워낙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50조 원, 100조씩 버니까 약간 그 사람을 고용하거나 복리 후생 이런 거에 좀 거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90년대, 2000년대 이제 외국증권사 근무하고 이럴 때 보면 외국도 보면 먼저 그 이 구조조정까지 안 가도 하여간 비용 집행을 줄일 때 첫 번째 하는 게 신문 무료로 보는 걸 회사에서 다 줄여요. 요게 사인이에요. 우리 이제 임원들이 요걸 이제 시작을 하면 이제 우리가 세게 그 커스트 커팅을 하겠다는 사인인데 비용. 실리콘밸리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신문을 보니까 신문 보는 게 없죠. 젊은 세대는. 그 대신 아주 그 럭셔리한 카페테리아가 다 있는데 뭐 구글이건 메타건 뭐 왜냐하면 사무실에서 계속
곳에서 이제 밥까지 먹으라는 얘기죠, 실제. 근데 여기가 카페테리아를 일부 폐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우리가 비용 절감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과거의 월가의 금융기관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그널을 주는데 이제 저희 같이 올해 시장에 참여했던 사람은 이게 조금 뭔가 단서가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심지어 며칠 전에 이제 그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데 이게 뭐 상당히 온라인 그 매체로 금융 관련된 그 독특한 기사를 많이 실는데 저커버그 메타 페이스북 CEO가 이제 조금 우선순위를 다시 재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디벨로퍼의 채용을 일단 일시적으로 중단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스태프는 좀 인력 재배치를 해서 회사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커스트 커팅을 좀 들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뭐 40% 이상 수익성이 이익이 나기 때문에 아주 세게 하진 않겠지만 이런 부분이 되게 지금 아주 중요한 큰 변화인 것 같고 이런 점을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타뿐만 아니라 아마존도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앤디 제시 이분이 뭐 맞고 나서 지금 회사가 좀 어려워서 고생하시는데 CEO 그렇죠?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여기 이제 파란 거를 보시면 우리가 추가로 인력을 지금 많이 고용하고 있지는 않다. 잉여 캐파시티 요즘 남는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2년 전에 사람 뽑고 그 설비 그다음에 캐파 전자상거래 관련돼서 늘린 것이 조금 공급 너무 이제 설비가 많다는 그런 얘기도 해서 우리는 지금 생산성을 높이고 합리화를 지금 포커스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인원을 줄이고 뭐 이런 얘기는 CEO들은 안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커멘트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심지어 이런 실리콘밸리 빅테크들도 비용을 좀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아마 미국 전체로 이게 퍼질 것이고 이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용을 줄이면 기업 이익도 좋아질 수 있고 노동 시장이 지금 너무 타이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조금 풀릴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회사가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다고 볼 수 있지만 또 긍정적인 면도 있어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해소 방법이 좀 긍정적으로 기업의 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로 좀 이렇게 그렇죠. 나타난다면 예. 그 후에는 또 회복이나 더 실적이 좋아지는 네네. 그런 흐름을 좀 그러니까 기대해 볼 수 이제 있겠죠. 너무 기업들이 화랑이다 보니까 종업원을 많이 뽑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 난이어서 인플레가 심화가 되는데 지금 이제 거기에 브레이크를 좀 밟으면 네. 조금 노동 시장이 타이트한 게 조금 없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을 좀 잡아주는 자율적인 그런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네. 이런 면에 있어서는 뭐 재미있기도 하고 꼭 나쁜 뉴스로 우리가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레벨의 기업을 정확하게 우리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매크로보다 중요하다. 예,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뭐 금리 우리 연준 파월 의장이 마음속에 50bp인지 75bp 생각하는지 저희가 알기가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거보다는 기업들의 이러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좀 힌트를 단서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스타벅스 이야기를 또 해볼까 하는데 스타벅스 주주분들이 요즘에 밤잠을 많이 설치실 것 같아요. 좀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비용을 이제 다른 식으로 좀 구성해서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커피값이 너무 많이 원두값이 올랐잖아요. 그런 부담도 있고. 그렇죠. 국내에서도 뭐 저도 스타벅스를 가끔가다 가는데 연초에 커피 값을 올렸죠. 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두를 쓰는 아라비카 커피 이게 이제 이티오피아 건데 2020년 대비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스타벅스는 워낙 매니아층이 많고 그래서 매년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한 5에서 10% 가격을 올리거든요. 그만큼 가격 전가력이 있죠. 그리고 요거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인데 제가 1분기 실적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반적으로는 인건비, 렌트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서 평균적인 커피점은 한 5% 정도밖에 이익률을 못 내는데 스타벅스는 좋을 때는 한 20% 영업이익률이 됐고 1분기에 안 좋아도 한 12, 3% 영업이익률을 내는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주가도 어제는 좀 빠졌는데 그 전날을 1분기 실적 발표하고 10% 이상 많이 올랐어요.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 이런 소매 리테일점은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 그러니까 그 점포가 열고 나서 1년이 넘은데 매출 증가율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전 세계 34,000개 점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17,000개가 이제 미국에 있고 나머지 반은 미국 제외한 그 해외, 특히 이제 중국에 최근에 많이 늘어나는데 미국 동일 점포 증가율이 12%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 커피 그 볼륨 양도 5% 늘었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을 올려서 7%. 그래서 물량이 5% 늘고 가격이 7% 느니까 매출액은 12% 늘어서 영업이익률이 미국은 17%. 그리고 하워드 슐스가 이 콜을 진행하면서 아주 본인이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역시 믿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수요일 날 좀 반등을 했었는데 우리는 성장하는 기업이다. We are a growth company. 그거를 되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투자, 여기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것도 중단했죠. 그래서 우리는 종업원 파트너들 복지를 더 투자를 하고 대신 노전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점포 업그레이드하고 MZ 세대 이런 그 21세기에 바뀐 새로운 점포를 우리가 다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저희는 국내 스타벅스 점포들 가면 또 새로 업그레이드 많이 했죠. 이제 그런 그 성장에 그 방점을 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부분은 매출액이 8% 감소했는데 중국이 한 20% 이상 빠졌어요. 왜냐하면 록다운의 영향이 이미 있고 중국 CEO가 나와서 그 Q&A를 했는데 중국 매장이 한 7천 개 되는데 3분의 1이 지금 문을 닫았다. 근데 그 이렇게 안 좋은데도 해외 부분도 영업이익률이 11%. 그래서 역시 그 스타벅스다. 그래서 이 그 하워드 슐스 새로 컴백한 CEO가 그 매장을 다 돌아서 이분이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인베스터 데이를 원래 연말에 개최하기로 했는데 이제 새로운 전략을 발표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9월로 우리 앞당긴다. 그래서 이제 점검이 다 끝나고 좀 더 장기 청사 지원을 밝힐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에서 10%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과거 그게 다시 돌아온다면 이 회사 배당을 한 3% 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눈여겨 볼 만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에어비앤비를 가지고 오셨는데 포트폴리오에도 있으시고 애용을 많이 하시는 것 요즘 같아요. 이제 방학을 앞두고 저 에어비앤비 통해서 예약을 많이 했습니다. 네. 2번 30일, 15일. 언제 가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6월하고 7월에 갑니다. 네, 저희는 또 화상으로 만나야 되네요. 그러게요. 예. 근데 이제 에어비앤비가 진짜 장점이 많은 게 이 400만 호스트를 갖고 있어서 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이 지은 집에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어젯밤에 쳐봤는데 누가 묵고 계신지 뜨지는 않더라고요. 네. 이게 그 위스콘신에 있는 그 가장 그 20세기에 이 유명한 집인가요? 이 집인데 그러니까 이런 집도 저런 거 얼마인가요? 저 모르겠습니다. 뭐 한 몇천 불 하겠죠. 열박에 네. 하루만 묵어야죠. 근데 그 이 에어비앤비가 그 기업 문화가 좋고 되게 오픈돼 있고 이 그 회사의 그 창업 때 그 초심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실적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브라이언 체스키라는 분이 이제 트위터에서 이거를 했는데 우리는 영원히 앞으로 모든 직원이 전 세계 아무데나 근무할 수 있게 환경을 이제 하는 걸 우리 확실하게 이제 발표를 한다. 그래서 집이나 사무실 아무데나 할 수 있고 미국 내에서는 보통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하다가 저 켄터키로 가면 급여를 한 20%씩 깎습니다. 근데 우리는 페이컷을 안 하겠다. 그리고 전 세계 170개 아무 나라나 가서 근무를 1년에 3달까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파격적인. 그래서 이제 좋은 인재들을 계속 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이 회사가 그 디벨로퍼들이 아주 뛰어난 회사 사람들이 많은 회사로 유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기 실적이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과 비교해서 금년 1분기 매출액이 80%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에비타 기준으로 뭐 많이 흑자 전환을 해서 에비타 마진이 15%. 그래서 올해 그 전체 해로 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CEO 아까 그 브라이언 체스키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유연한 근무 시스템은 워크 플렉시빌리티는 전 세계적으로 구조적인 현상으로 과거를 절대로 안 돌아간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살면서 근무를 하고 싶기 때문에 에어비앤비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찾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점을 강조했고 주가 변동성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익 기준으로는 조금 적자거든요. 그렇죠. 에비타 기준으로 흑자가 많이 나지만 하지만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스타벅스와 또 네. 에어비앤비 또 빅테크 기업들의 그런 비용을 절감하는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까지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삼프로TV가 정성 들여 준비한 위즈덤 칼리지 첫 개강일인 5월 10일 전까지가 마지막 얼리버드 할인 기간입니다. 아직 입학하지 못한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꽤 많은 분들이 이런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10명이나 모았는데 조금만 더 깎아주실 수는 없습니까? 직원 교육용으로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궁금한 게 있는데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궁금함이 드신다면 010-3898-2324 010-3898-2324로 전화주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양입니다. 주말 사이에도 일을 열일을 하셨는데 네네. 오늘 아침에도 많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바뀌보다는 새벽에 바빴죠. 새벽에. 네. 예. 그만큼 주시장이 진짜 겸손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밖에 없겠고요. 어저께 어떤 급등이 어저께 딱 한국 시간을 보면 한 새벽 3시, 한 20분 그때부터 확 네. 올랐거든요. 그것들이 오늘도 아마 오늘 밤에 한 12시 정도까지 어느 정도 하다가 그다음에 쑥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오늘 하루의 어떤 모습인가 좀 이해를 하고 있죠. 네. 어떤 충격적인 이틀이 있었습니다. 어저께는 좋은 충격, 오늘은 안 좋은 충격이었죠. 이유가 뭘까요? 뭐 가장 큰 건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역시 어저께 어떤 그 반등에 네.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 그렇게 오를 일이냐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겠죠. 네. 또 한편에서 보면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75bp에 대한 금리 인상 가능성 없앤 거지 50pp의 금리 인상 이런 건 분명한 팩트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걱정이죠. 사실 그 부분은 오늘 물론 계기를 준 건 있죠. 계기는 역시 이커머스가 몇 종목이 좋죠. 시작하기 앞서서 나왔던 쇼피파이는 눈높이 자체를 못 맞췄거든요. 네. 가이던스는 그렇죠. 네. 커녕 눈높이를 못 맞췄고 또 그 다음에 나왔던 저희 이베이 뭐 이베이, 같은 시리즈지만 이베이 S 이런 S까지 것들 그랬죠. 그런 것들이 그냥 훅 흘러내리는 모습이죠. 약간 뭐 다른 얘기는 제가 오늘 워낙 시간이 바빠갖고 내일 좀 자세히 말씀드릴 생각인데요. 네. 여튼 급락세를 보여준 거. 이 딱 요 때입니다. 요 때가 어저께 그 멘트가 나오기 시작했던 시점. 그러니까 미국 시간은 뭐 2시 반. 부터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확 올라갔던 것이 오늘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거지. 미국 시간은 동부 시간 12시 언저리부터 떨어진 거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많이 보셨겠지만 2020년 6월 달 이후 지금 2년 만에 최대 폭락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급락과 급등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유의하셔야 되겠는데 어찌 됐건 금리는 3% 올라갔어요. 3%요. 근데 저희가 매일매일 안 보셔서 그렇죠.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실제 금리 얘기했잖아요. 실제 금리라는 거는 아시죠? 명목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는 겁니다. 여러분 금방 찾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이제 플러스가 좀 된다 안다 했었고 4월 말에는 계속 그래도 그게 지금 마이너스권에 있었거든요. 근데 5월 2, 3일이 아마 4일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났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0.01까지 내려서 지금 이게 실제 금리가 지금 거의 플러스 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실제 금리의 영향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오늘 보면 여러 가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얘기할 수 있지만 보시면 이커머스 요 다음 좀 넘어가는데 이거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4월 30일인가요 부사장이 하여튼 그 저희가 특집 주말 라이브를 하면서 폭락으로 4월 증시 마감하면서 모든 명세면 몇 가지 팩트를 얘기하면서 바로 이 그림이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 지난주 초에도 한번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고 이게 지난주 말에도 한번 지지난주인가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돈을 벌지 못하는 기술주란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지금 상당히 오늘의 하락을 주도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보면 돈을 벌지 못하거나 조금 벌었는데 오늘 마이너스 떨어진 것들. 그리고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뭐 중고 상점 온라인이 오늘 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기술주들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펠라텐 같은 거 막 떨어지고 오늘 보면 진로 이런 거 확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기술주의 레벨에 있는 것들인데 바로 이겁니다. 이게 보시면 돈을 벌지 못하는 기술주란 것들이 있어요. 돈을 벌지 못하는 기술주도 무시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꿈과 희망 넘쳐날 때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2018년, 19년에 보면요, 이 보시면 그 소위 팡 있죠, 팡이 파란 건데요. 그것보다도 2020년대에서 2020년까지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여기에 이제 포함된 것들이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줌, 펠라튼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했을 뻔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꿈과 희망은 넘쳐나는데 돈은 제대로 못 벌거나 아니면 벌지 못하다 아주 벌다 아주 조금 버는 것들인데요. 엄청 올라갔던 것들인데 그게 이제 빵보다도 더 강했던 거죠. 우리가 지금 빵만 봐서 그렇죠. 이게 더 많이 올랐었는데 그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훅 떨어지면 지금은 이 수준까지 떨어져 있어요. 지금 그 현재가를 보면은요. 근데 이것들이 보면 가장 큰 요인은 결국은 실질금리에 녹는 건데요. 이게 보시면 실질금리 올라가는 기본적으로 명목금리부터 올라가는 것도 맞는데 이 금리가 이제 실질금리 이건 그 지난 한 보름 4주 전 그림인데 이게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그 돈을 못한 기술주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오늘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뭐 어저께 실망가, 어저께는 너무 기분 좋았다가 오늘 실망이다 어쩌다 얘기할 수 있지만 일부에서 냉정히 보는 사람들은 다 결국은 진짜 금리의 문제다. 금리의 문제고 금리의 문제가 어디에 좀 엮여 있느냐? 결국 특히 돈을 잘 멀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PR이 높은 것들에 딱 엮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누가 하냐면 우리 이제 듣기 싫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 약간 보수로 보는 사람들 마이클 윌슨 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여성 스트레이티스도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시장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랙락의 릴 라이더 하면 시장은 뭐 좀 제가 봤을 때 뭐 긍정적으로 요즘 보지만 시장은 좀 냉정하게 보는 분인데 이분이요. 이분이 보면 그러니까 FOMC의 회의 결정에 직전에도 말씀했고 끝나고 나서도 이제는 릴리프 랠리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를 얘기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맞죠. 장기적으로 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느냐나 약간 앞서 말씀드렸던 약간 시장의 변화를 보는 사람들 대표적인 게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분은 얘기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사비타 서브마리만 한 이런 얘기하면 벌써 이 여자는 워낙 시장을 안 좋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말이 작년에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동안 올라갈 거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S&P 500 하나도 올라갈 게 없다는 것이 지금 이분의 시각이었습니다. 작년부터 했던 시각이요. 근데 이분이 지난 1분기를 지나가면서 코로나19 시대에 주요 트렌드 2개가 되돌리는다 얘기해요. 되돌릴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가 많은 사람들이 제품 있죠. 제품과 상품 소비에서 서비스 소비 시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물건 사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뭔가 서비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나 부품이 3월달에 매출이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전월 대비도 감소한 걸 얘기하고 있고 특히 대형 가전제품, 그러니까 집에 관련돼서 모두 해놨던 것들 있잖아요. 나 혼자, 나의 가족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에 모르겠어요. 그 시청자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직접 하진 않지만 그런 걸 보는 걸 좋아하게 갖고 저는 아웃도어라는 거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 2년 동안 가장 핫하게 수요가 늘어났던 것이 캠핑용품에 갈수록 이제 고가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텐트도 예전에는 그냥 우리나라에 텐트 하다가 자꾸 명품 텐트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게 조금 발전되면 캠핑카로 가는 거죠. 그렇죠. 캠핑카도 이제 자그마한 것도 있지만 큰 것들로 막 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그래서 이슈가 된 게 뭐 돈 받고 사라지고 막 그래서 이슈가 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위네바고라든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베이스 자체를 벤츠 베이스한 것들, 벤츠 베이스한 거 막 1억 5천 2억 막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 하고 막 이런 것들 위네바고 이런 것들이 막 엄청 올라갔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좀 상당히 안 좋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다시 이제 어떤 서비스 수요로 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비를 줄어든다, 뭐 리세션 얘기하고 있지만 어저께 이제 저희가 어저께 특집으로 그 부사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혼자 했지만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거 지금도 다 똑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리세션 때문에 주가 엄청 떨어진다고 걱정들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제가 냉정히 말씀드리면 리세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리세션도 진짜 심각하게 5, 6년 동안 엄청 어려운 리세션도 있고 잠깐 앓고 넘어간 리세션이 있단 말이에요. 잠깐 있죠. 네. 그걸 보면 이제 굳이 영어시로 표현하면 심각한 리세션, 시비어한 리세션이다, 아니면 마일드 리세션을 합니다. 어저께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거가 75bp를 얘기 안 한 거잖아요. 가능성이 이렇게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어저께 엄청 심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지금 하드 10이라는 표현을 한 두세 번 썼어요.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는 견뎌낼 수 있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 경제는 건전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한번 여러분들도 혹시 어저께 방송 못 보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지금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내일 시간 되면 주말 라이브 때 주말 라이브는 저희가 이제 따로 할 텐데 내일부터 네, 그렇죠, 내일부터. 미주미에서만 단독으로 할 텐데 그 블룸버그에서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했던 인터뷰가 실린 게 있어요. 풀 에포트 한 30분인데 유튜브에 올라간 건 한 3분짜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블룸버그만 검색해 보시면 한 30분짜리가 있는데 볼 수 있는 분이 있고 저는 이제 그 프리 트라이를 또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걸 보면 싱크로가 90%입니다. 지금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그리고 제롬 파월 회장도 미국 경제가 엄청 좋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소비를 엄청 한다는 거예요. 어떤 소비냐가 다른 거죠. 어떤 소비. 그러니까 소비를 엄청나게 하고 돈도 많고 건전하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누르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세션인데 그분의 얘기가 마일드 리세션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일드 리세션. 마일드 리세션은 이제 잠깐 앓고 지나가는 거였죠. 그분 표현을 하면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를 얘기합니다. 네, 그 정도로 얘기하고 이게 지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크게 문제이기 때문에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금융인인데 금리 인상을 늦었다는 얘기합니다. 아 벌써요? 벌써 했어야 된다. 말이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정도 관점을 보셔야 되겠고요. 이 모든 것들을 어렵게 생각하면 진짜 어렵게들 얘기하죠. 별거 아니라 얘기하지만 진짜 핵심은 제가 오늘 분명히 우리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핵심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는 시대에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 그것이 어제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뱅크 아메리카 이분이 얘기한 거가 맞다 틀려서 이분의 얘기는 팩트는 맞아요.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품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이제 풀었었지만 비싼 거 있죠. 집에서 비싼 거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 지금 줄어들고 있고 이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나가는 거 그리고 서비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뉴스 보시면 우리나라 뉴스 보시면 어린이대 공원에 10만 명이 오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전주에 한번 가봤잖아요. 그때도 사람이 많았는데 어제 10만 명이 오고 사람이 엄청 많이 왔다는 거 있잖아요. 제가 오늘 사실 그걸 준비를 다 해놨다가 시장에 어려워서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미국이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게 월스트리트 특집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저께 특집인데 오늘 분위기도 안 맞고 제가 안 보여드리지만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월스트리트 저널을 어저께 같은데 보면 제목이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있는데 언제 같이 하냐면 2019년 같이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보면 저는 다 저도 이제 해석을 다 안 하죠. 그림만 보고 도표만 보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지금 미국의 상황이 주식시장은 약간 다르다. 그건 뭐냐? 저는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슬로우할 뿐이죠. 슬로우. 그래서 오늘 이런 건 너무 충격이죠. 너무 그렇다고 우울할 필요도 없다. 늘상 있는 일이다. 반복적으로 늘상 있는 일이죠. 다만 이건 이렇게 충격적인 건 처음이죠. 급등했다 급락한 거는 한 20년 만에 처음일 수 있어요. 하루 만에 올라갔다 하루 만에 떨어진 건 있었지만 큰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들은 별것도 아니에요. 저는 진짜 별거 아니라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말이 길어졌지만 이분의 얘기는 두 번째는 기술주 주도 시장이 쇠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이 화면 다시 보면 여기죠. 기술 주도의 주시장이 쇠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기술주 중은 돈을 잘 버는 기술주. 여러 번 제가 확인드렸잖아요. 엄청 잘 버는 기술주, 벌지만 적게 버는 기술주. 적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적자는 지금 적자지만 꿈과 희망이 넘쳐나면서 지금 흑자가 막 나기 시작했거나 에비타로 흑자 전환한 거.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에어비앤비를 보고 있는 거죠. 오늘 다 떨어졌고 아까 이남우 교수님도. 네, 역시 이남우 교수님이 대단해요. 저는 잠깐 들어갔고 제가 말하면서도 제가 틀린 거 안 걸리라 했는데 딱 찾아주셨잖아요. 그거 맞죠? 90일. 네. 90일 동안 맘대로 살죠. 딱 그걸 찾아주셨네. 저는 들어갔고 제가 혹시 90days가 아니면 또 틀려놨다면서 찾아보려다 못 찾아봤는데 또 그걸 해주셨어요. 근데 돈을 아직 못 벌지만 돈을 막 벌기 시작한 거. 이게 바로 에어비앤비가 2분기, 3분기, 4분기 흑자 예상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연간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가요. 반면에 이제 흑자에서 적자로 떨어진 거. 쇼피파이죠 지금. 예를 들면. 쇼피파이가. 예,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반대로 적자인데 아직까지 먼 거. 그게 뭐겠습니까? 펠라톤이 오늘 증자 발표했죠.
아마 제가 잠깐 봤는데 증자하는 것 같아요. 주식을 판다고 하는 거니까 증자죠 한국말로. 그런 것들과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계속 보여드리지만 기술주 다 나쁜 거 아니죠. 다만 돈을 잘 버는 거 보셔야 되겠고 이분이 얘기입니다. 기술주 주도의 주식시장이 약간 쇠퇴하고 있다입니다. 이걸 뭐로 알 수 있느냐? 나스닥 100 있죠. 나스닥에게 분명히 기술주도 있고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바이오도 있지만 어찌됐건 나스닥 100의 전체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전체 이익과 S&P 500의 절대 이익에 비교하는 차트 여러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따로 안 갖고 왔지만 그 비중이 2020년과 2021년 작년에 특히 급증한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전체보다 그들이 기술주가 돈을 많이 벌고 매출도 많이 이렇게 났는데 그것이 이제 줄는다는 거죠. 그게 언제 수준? 2020년 말 2019년까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뭐로 확인됐느냐? 그냥 1분기 실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속 말씀드리는 건 저는 하나입니다. 기술주 저도 엄청 좋아하고 성장주 좋아하지만 성장주만 갖고 기술주만 갖고 계속 갖고 가시고 거기만 갖고 가시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주식을 안 보고 진짜 초심대로 5년 10년까지 볼 건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다른 걸 좀 넣으셔야 돼요. 다른 거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게 가치주라고 표현하건 에너지로 표현하건 무슨 배당주로 표현하건 퀄리티 주식으로 표현하건 뭐라고 표현하건 간에 그쪽만 갖고 있어서는 변동성에서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그걸 어저께 제롬 파월도 전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하드십이라는 표현한 것 같아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한국 주식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계속 오늘의 결론도 분산 투자하셔야 되고 여러분들만이 갖고 있는 것들만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지만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 한쪽으로만 쏠려 있다. 이익 나는 거 5가지를 말씀드렸죠. 많이 버는 거, 적게 버는 거, 지금 버는 적자면 흑자 날 거, 아니면 아직도 적자 많이 나는 거. 너무 아래쪽에만 3군, 4군이 크게 볼 수 있죠. 언젠가. 저 1군도 많이 갖고 가셔야 돼. 그게 여러분들 오늘 결론입니다. 이 우리가 시장 하락 전에 팔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다면 사야 하는 타이밍이라도 좀 잡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이남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그렇고 우리 이항영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들어보면은 아직은 살 타이밍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저는 금 팔고 샀는데 말이죠. 저는 약간 다릅니다. 저는 오늘 만약 주식을 사기로 마음먹은 날이었다 그러면 네. 오늘 사시면 된다고 보고 있고 주식 한 번도 시작 안 했다. 언제 사?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분할 매수를 안 하시고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면 저점에서 매수하고 싶다라는 그런 그거는 제가 요구가 분명히 있잖아요. 말씀드리면 영원히 답이 없는 게임입니다.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땐 제 입장에서 보면 사기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렇습니다. 마음 가벼운 이야기를 네. 하기가 참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월가의 이야기를 또 요목조목 잘 정리해 주셨네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금요일인데 네. 거의 피로감은 월요일 정도의 그렇습니다. 수준인 것 같습니다. 하루 쉬다 와서 그런 것 같은데요. 내일과 모레가 또 주말인데 주말을 또 마음 가볍게 보내기에는 좀 무거운 시장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쪼록 좀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시길 그리고 우리가 또 붉은 물결 많이 봤으니까 요즘에는 밖에 나가면 초록초록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마음을 그런 쪽으로 좀 돌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주말 사이에 에너지 충전해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 30분에 어김없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